코로나19 사태에 대해 신천지 교주 이만희 씨의 책임이 요구되는 가운데 검찰이 이만희 교주에 대한 수사를 착수했습니다. 관련 내용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정환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검찰이 드디어 이제 이만희 씨 수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네.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그 신천지 이제 피해자 단체에서 이만희 총회장을 이제 고발했죠. 네. 고발 내용은 이제 감염병 관리 및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박원순 시장의 경우에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이렇게 고발을 했습니다. 이제 그 박원순 시장이 이제 고발한 그 내용은 그 코로나의 전파 방지를 위해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기 때문에 네. 결국 국민들을 사망에 이르게 한 그 미필적 고의가 있다. 그래서 이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와 상해죄. 그다음에 이제 신천지 피해자 단체들의 경우에는 위기에 의한 업무 방해죄, 집행 공무집행 방해죄, 그다음에 감염병 예방법 위반 이런 걸로 이제 고소를 했죠. 네. 일단 고발이 되면 이제 수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검찰은 이제 그 고발된 내용을 배당해서 이제 수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 차례 신천지 측에서는 자신도 억울한 피해자다. 자기도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만약 검찰이 수사를 한다면 그 대상은 은폐와 거짓된 부분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 신천지 측이 결국은 이제 코로나 예방 전파 방지를 위해서 결국 여러 명의 신도들에 대한 그 구성원들 또 지도자라든지 구성원 교회 이런 부분들을 다 알려줬습니다. 네. 근데 실제적으로 대구의 경우에는 보니까 신천지에서 받은 명단과 정부에서 받은 명단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몇천 네. 명이. 그러면 결국 이 몇천 명을 누락한 게 아니냐. 이것은 고의로 누락했다고 그러면 결국 코로나 전파 방지를 위해서 결국 여러 가지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 역학조사를 방해한 것이다. 이 방해한 점에 대해서 이제 고발을 한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 조사 과정에서 보니까 이 지금 제출한 그런 교회 외에 비밀 교회도 있고 또 비밀 포교 단체도 있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 위장 단체. 예, 위장 단체들 네. 이런 것들을 또 제출을 안 해서 이걸 결국은 속인 것이 아니냐, 고의적으로 누락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대구에서도 고발했고 여러 개 고발했는데 이렇게 누락한 것이 사실로 밝혀지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법에는 규정이 돼 있습니다. 네, 네. 앞서도 신천지에 대한 그 이야기를 좀 저희가 나눴었는데요. 이번 사건으로 신천지 집단에 대한 실체 다 드러날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이제 상당히 드러나고 있죠, 많이. 네. 특히 이제 지난번 이제 기자회견을 했던 이제 평화의 궁전. 네. 그 평화의 궁전은 이제 가평, 청평 쪽에 있는 그런 아주 경치 좋은 곳에 있어서 실제적으로는 연수원인데 이만희 회장이 이제 별장으로도 사용하고요. 네. 또 그 인터뷰 과정에서 이제 그 옆에 있던 그 여자가 이제 그 신복처럼 그래서 그 이제 실세가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있고요. 네. 그런 여러 가지 외에 그 장소에서 또 무슨 행사 여러 가지 행사들을 하는데 청년 평화 행사라든지 또는 전국 여성에 대한 저 세계 여성 평화에 대한 행사 이런 행사들을 합니다. 네. 그리고 그 행사에는 유명한 인권 운동가, 유명한 그 평화 운동가라든지 또 유명 인사들을 초청해서 일종의 축제를 하는데 그 내용은 외견상은 이제 평화에 대한 거지만 실제적으로는 이만희 그 총회장의 신격화를 위한 자리고 또 그 신천지 자체 내부 결속을 위한 그런 축제 형식의 그런 행사들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점차 드러나고 있죠. 네, 네. 그런데 법조계에서는 검찰 수사에 이만희 씨에 대한 수사에 들어갔지만 처벌이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예상을 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결국은 이제 범죄는 이제 범죄의 구성 요건이 있습니다. 네. 그 구성 요건 중에 하나가 고의성이 있어야 돼요. 고의성이 있어야만 처벌을 하죠. 근데 여기서는 역학조사에 방해하기 위해서 결국은 누락시켰다. 네. 신도들 숫자도 누락시키고 교회 숫자도 다 누락시켰다 하는 것을 이만희 총회장을 처벌하려면 이만희 총회장이 지시를 했다는 것이 나타나야 됩니다. 근데 그 지시라는 것은 지시하는 문건이 나타나거나 지시한 녹취가 있다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지시를 받은 사람에 대한 자수가 있다거나 이런 내용들이 있어야 되죠. 근데 그런 내용들이 없이 지시를 했는데 그 지시는 중간 단계에서 받았지 총회장까지는 보고되지도 않았다. 이렇게 되면 네. 결국 이제 꼬리 자르기처럼 돼서 그렇겠죠. 중간에서 이제 끊길 가능성도 있죠.
또 이런 종교 집단의 경우에는 사실은 그 고의성을 입증하기가 쉽지가 또 않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전에 이제 메르스 사태 때도 삼성 서울병원이 한 이틀 정도를 그 이제 접촉한 사람들에 대한 명단을 늦게 제출한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결국 그때도 이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조사를 해서 결국은 누락된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봐서 기소를 했습니다. 네. 근데 재판에서는 고의성이 없다고 전부 무죄 판결이 났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례도 있어서 섣불리 고의성을 확인하지 않고 처벌하거나 기소하기가 좀 어렵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면이 있죠. 그래서 이제 다만 이제 수사 과정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횡령이라든지 이런 걸로 이제 처벌할 가능성 또 수사할 가능성은 남아 있는데 네. 신천지의 경우에는 또 뭐 예전에 구원파하고는 달리 구원파는 이제 기업이 좀 있었죠. 그렇죠. 해운 여기는 뭐 특별한 기업이 없었고 네. 또 몇 년 전에 이제 횡령이 문제돼서 또 횡령으로 수사도 했었습니다. 네. 근데 수사했는데 뭐 거기선 또 무혐의로 또 나왔기 때문에 뭐 다른 죄를 수사해서 뭐 처벌할 가능성도 좀 약간 낮고요. 네. 하지만 수사를 하다 보면 다른 죄로 처벌할 그 가능성은 이제 여전히 남아 있다고는 보는 것이죠. 이번 신천지 사태를 저희가 바라보면서요, 우리가 이단 사유 집단에 빠지지 않고 진리의 길에서 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간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되는데요. 어쨌든 이미 그릇된 길에 빠져 있는 많은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건강한 시민으로 건강한 사회로 돌아오게 하는 것 또한 우리 몫이라고 여겨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번 기회에 이제 신천지에 대한 여러 가지 조직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들 그런 것들이 이제 드러나게 되면 실제적으로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는 기회가 네.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리고 시편 9장 16절에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성구처럼 코로나의 창궐을 두려워하지 말고 네. 이 나라를 코로나로부터 이제 회복해야 달라는 기도와 그리고 또 믿음을 가지고 또한 이 코로나가 이 신천지 신도들이 자만으로부터 벗어나는 자성의 기회가 되도록 우리 모두가 이제 기도를 한다면 네. 이 나라에 새롭게 성령이 폭발하는 전화위복의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해 봅니다. 네. 현 상황이 하루속히 진정될 수 있도록 온 마음으로 기도하는 일 또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일 겁니다. 이재만 변호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